변호사를 좀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변호사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변호사랑 통화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된 거고요. 서류도 요청하는 것도 없이 일단 착수금만 입금하라고. 안녕하세요, 회생혜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되는데요. 공장형 사무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 공장형 사무실은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피해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상위 포지션에 있는 법무법인에다 의뢰를 하셨는데 진행을 하는 게 좀 매끄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장이 2번 정도 바뀌었고요. 그러고 나서도 진행이 안 돼서 변호사를 좀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변호사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변호사랑 통화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내용이냐 사건을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처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근저당 설정자 2명이 연락이 안 돼서 주소 보정을 하면 진행이 되고 개시 결정이 내는데 그거를 처리를 못해서 그게 이제 왜냐면 그 채권자가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처리가 못했던 사건이고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채권자 주소를 몰라서 보정이 안 돼서 채권자 집회도 안 열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이 저희 사무실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거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채권자 목록하고 변제기간을 연락복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위임을 받아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걸 처리해주면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변호사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좀 어이없는 케이스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용위원회 먼저 접수를 하는데 비용을 뭐 300만 원 달라고 그랬고 그 접수해서 안 되면 자기가 다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주는데 또 300을 달라. 신용위원회 회복위원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에요. 신용위원회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되면 신용위원회에 가는 게 맞고요. 저희도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무조건 수임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요건이 맞으면 신용위원회에 가시면 되고요. 거긴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변제기간이 8년, 10년이고요. 연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맞으면 신용위원회에 가시면 되고 개인회생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개인회생 절차를 요청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뭐 서류를 요청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부채 발급까지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좀 의심이 들고 좀 말이 안 돼서 다시 또 유튜브에 나오는 법무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처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서류조차도 달랐고요. 그러니까 진술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더니 아니 이게 디테일하게 왜 서류가 필요하냐, 사용 내역은 또 왜 필요하냐, 그리고 또 부채발급 증명서는 기한이 1달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법무사는 아닙니다, 그냥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서류도 요청하는 것도 없이 일단 착수금만 입금하라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연체가 됐기 때문에 빨리를 접수해야 돼가지고 기존의 부채발급 증명서를 가지고 접수는 하되 동시에 새로 부채발급 증명서를 해서 같이 넣어야지 법원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서류가 미비하고 기본적인 요건도 안 된 서류를 넣으면 법원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언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다고 하셔서 지금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저희 사무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법인회생을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보통 협동조합 이런 것도 하고 개인 사업자도 많이 하는데 개인 사업자나 이런 복잡한 케이스를 안 해본 사무실은 안내조차를 잘못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인데 파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발생되는 채무예요. 근데 보통 실무를 안 해본 변호사님들이 최근에 발생된 채무가 이렇게 있으면 개인 파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개인 파산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발생된 채무예요. 한 3억 정도 되는데 개인 파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파산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개인 파산이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진술서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담당 세무사한테 연락을 해서 가결서를 좀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가결산을 가지고 현재 자산은 좀 많이 잡혀 있거든요. 한 3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 가결산을 통해서 그 자산을 좀 감소를 시키고 투명하게 그렇게 하면은 자산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산도 3억이고 채무가 3억이면 개인 파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세무사를 통해서 조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서류를 받아서 개인 파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못 보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 파산이 되는데도 회생으로를 유도를 하는 거죠. 이분은 개인 파산이 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다 열거하기 힘들지만 정말 그 공작용 사무실에 의뢰를 했다가 기존에 진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뭐 그 변호사 사무실을 뭐 제가 욕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저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방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걸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지금도 많이 문의 오셔가지고 제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